지금 트럼프가 급해졌고 김정은은 여유만만해졌습니다. 6월 12일부터 칼자루와 칼 손잡이가 거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6월 12일 이전까지는 트럼프가 칼을 손에 잡고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트럼프가 김정은의 선처를 구걸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폼페이오가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는 7월 초인데,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근 한 3주가 지난 다음에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더 끌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마 미국 내의 사정이 매우 트럼프한테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 북한이 트럼프가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일종의 구명줄을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또한 북한이 지금 자신에게 순순히 비핵화 일정을 줄 거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절날 가정마다 다 칠면조 요리를 놓죠. 그래서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칠면조를 못 놓고 이렇게 닭으로 오리로 대처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칠면조 요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노스다코다 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연설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어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 이제 요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할 것이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두를수록 나쁘고 오래 할수록 좋아질 거다. 자, 당초 빅뱅으로 일괄적 포괄적 타결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단계적 해법을 가미했던 것에서 이제 단계적도 포기하고 장기전을 시사한 겁니다. 일괄적, 포괄적, 원샷, 빅뱅, 포기. 그 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 포기. 이제는 장기적, 언제 끝날지 모른다. 다만 비핵화가 진행은 되고는 있다. 믿어주라. 칠면조가 지금 스토브 안에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칠면조 엄청 크지요. 미국에서 그래 스토브가 큽니다. 칠면조는 닭의 한 대여섯 배는 될 거예요. 닭. 그래서 이 닭 한 마리 요즘 한국은 작아서 가족이 못 먹고 다 먹으려면 두세 마리 사야 되지만 미국은 칠면조 한 마리만 잡으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칠면조는 크기 때문에 천천히 익어서 그래서 명절날 자식 들이고 누구고 올 때까지 한참을 돌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미국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애초에 북한의 비핵화는 한 방에 끝내지 않으면 또 CVID라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거기에 미달되면 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가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했던 애초의 말들은 그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트럼프가 안 했습니까? 폼페이오가 안 했습니까? 그럼 처음 했던 말들은 다 뻥이었고 지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그 뻥에 다 속아서 CVID니 포괄적, 일괄적 그리고 2년 반 안에 비핵화 그리고 6개월 안에 핵 반출 등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봐도 북한이 빨리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을 깨야 될 거고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건데 왜 끌고 가느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집권했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4위 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 북한 문제가 이 탑 아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탑 아젠다에서 자기가 협상까지 했는데 이거 안 되는 놈들이다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는 너는 그리 될 줄 모르고 그럼 이까지 왔냐. 너는 선거 져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너 좀 탄핵 카드도 한번 꺼내보자. 이제 일이 되니까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가 내리지는 못하고 호랑이를 보고 한 방에 빨리 그냥 족까지 가자 할 건데 호랑이가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갖게 하고 한 번은 뛰다가 한 번은 걷다가 한 번은 기다가 하다가 이제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등에 내가 갈게 니는 그냥 서라 이렇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리면 잡아먹혀버리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호랑이가 가는 대로 맡기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참 가련한데요. 어쩌다가 협상의 달인이자 IQ 무슨 150이 넘는 천재라는 트럼프가 일이 돼버렸습니까? 이런 사기극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아나고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자. 그래서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설파하는 자들이 아직도 곳곳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종교까지 끌어들여서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이거 빨리 끝내서 집으로 보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을 왜 욕하냐, 한국 대통령을 욕해야지. 매일 욕하죠. 그런데 트럼프도 한국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욕하는 거지. 제가 아이슬란드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뭘 하는지 욕을 합니까? 한국하고 관계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비판할 자격이 없다. 비판하기 전에 문재인을 먼저 이야기하라. 문재인을 먼저 비판했기 때문에 트럼프 비판할 자격도 충분한 겁니다. 정신들을 차리고요. 정말로 이 트럼프는 이제는 비핵화할 생각이 저는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거가 빨리 안 하면 오래 가면 이거 비핵화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오래 할수록 좋고 서두르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지 얼굴에 지가 지금 침 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도 끌고 가는 이유는 어쨌든 선거판까지는 이게 썩은 동아줄이든 뭐든 끌고 매달려서 가서 그 이후에 끊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 폼페이오 스스로가 2020년 트럼프 임기에 맞춘 데드라인을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비핵화 일정표가 없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과 일치하는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기류가 변화한 데는 그만큼 협상이 이제는 녹록지 않다. 협상에서 과연 북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CVID라는 말을 이 합의문에 넣지 못했을 때 이미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빤한 거고요. 이제는 협상 시간표를 받아 놓으면 무조건 그리 안 될 건데 북한이 준다고 해도 갖고 오지 마. 그건 그냥 우리 시간표 없이 하자.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는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선거 전에 성과를 내야 된다 압박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래 생각하겠지요. 아직 한 너댓 달 남았으니 그때까지 북한을 잘 구슬려서 선거 전에 북한의 핵무기 하나라도 미국에 이제 20개쯤 생각하다가 하나라도 미국에 오면 다행이 아니겠냐. 그걸로 어떻게 또 문대 봐야지. 북한 잘 달래고 뭐 좀 해줘야 될 건데 줄 거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제가 미국의 이 존 켈리 비서실장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머지않아 관둬버릴 거다. 왜? 지금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트럼프 폼페이오 밑에 앉아서 뒤치다거리 할 사람들이 아니다. 특히 군 출신인 이 두 사람은 그만둔 맥마스터처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 난파선에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나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안정감 있게 받쳐주던 이 물정이 훤한 그리고 중심이 잡힌 두 사람이 빠져버리고 난 이후에 저 행정부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심히 우려됩니다. 지금 트럼프와 불화설에 시달려온 켈리 비서실장이 사임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 8월 달부터 시작된 백악관의 엑소더스 전부 탈출 러시가 한동안에 켈리가 오고 난 다음에 기강이 잡히면서 이렇게 잠잠하다가 올 1월 달에 북한하고 구멍을 파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딸과 사이가 설치고 또 척근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켈리가 기강 잡는 일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 머지않아 집에 갈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니는 어떻게 하냐? 딱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알지요. 그걸 보고도 모르면 바보지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켈리 비서실장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올여름 초반이면 7월 초에 백악관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켈리가 떠난 이후의 후임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펜스의 비서실장인 닉 에이어스와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 대행을 겸하고 있는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국장이 뒤를 이을 후보군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인물군으로 트럼프를 견제하면서 백악관의 중심을 잡을 그런 행편이 못 됩니다. 그럼 뭐 하느냐? 트럼프 뒤만 닦아주는 일을 하다가 백악관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어디에 흘러가 있겠죠. 나중에 깨고 보니까 난파선으로 이렇게 침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켈리 실장은 트럼프와의 불화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미국 MBC 방송은 켈리 실장이 자신을 미국을 구하는 구원자로 묘사하고 백악관 참모에게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하면서 불화설이 정폭됐죠. 한 2달 됐죠. 오죽했으면 멍청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이 방송은 2월 동계올림픽 때 트럼프와 켈리가 심한 언쟁을 벌였고 켈리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저지했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빌어서 보도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은 전부 백악관 등의 국방부 등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켈리는 또 트럼프가 탄핵당할 지경에 처하더라도 I don't care. 나는 모르겠다고 자포자기 심정을 주변에 피력했다고 이 정치 전문 잡지 폴리티코가 지난 18일 날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지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에 한 차례 물갈이를 해서 그때 국가경제위원회의 게리 콘 위원장이 이 관세폭탄, 우방에 대한 관세폭탄 등에 항의해서 물러나 버렸고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골드스타인 전 국무차관 등이 경질되었고 맥마스터도 사임해서 볼턴이 그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곧 그만둘 것 같아라는 데는 언론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순서로 매티스 국방장관과 상원의원 출신 세션스 법무장관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틸러슨 장관, 켈리 실장과 3명이 자살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서 켈리가 사임하면 매티스 사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 협정이면 뭐냐? 네 죽으면 나도 죽게. 우리 3명이서 가면 같이 가고 치우면 같이 치워버리자. 이제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장난치려고 맥마스터 쫓아내고 틸러슨 쫓아낼 때 이미 이 두 사람도 우리도 기회만 주어지면 빨리 집에 가는 게 상책이다. 저 인간하고 오래 같이 있다가는 니하고 내하고 명대로 못 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죽더라도 저들끼리 알아서 죽으라고 놔둬 버리자라고 지금 작정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지금 오늘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가죠. 자, 중국에서는 시진핑 만나고 일본에 가면 아베 만나는데 한국에는 대통령이 아프다 누워가지고 안 만났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뭐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만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보기 싫은데 안 만나는 게 상책이기도 하겠죠. 옛날에 싫은 놈 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와병을 칭해서 아파서 누워 계시니 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시죠. 자, CNN은 11일, 12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분담금 문제를 이렇게 미국의 분담금 문제를 줄이려고 나토 흔들기를 또 시작할 건데 그런데 매티스는 수십 년간 한 70년 이상을 이어온 미국과 이 나토 회원국 간의 이런 동맹의 중요성을 돈 몇 푼으로 그렇게 흔들고 말 함부로 하고 미국이 나토를 떠나겠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왔지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은 아마 중국, 한국, 일본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이제 사임 전에 중요한 현안이 집중된 이 세 나라를 방문해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틸러슨 떠나고 맥마스터 떠나고 이제 켈리 떠나고 매티스도 떠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적인데요. 이들 다 떠나고 난 뒤에 뻥쟁이 트럼프와 그 다음에 그의 딸랑이 폼페이오 둘이가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익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냥 북한이라는 이 칠면조 한 마리를 이 스토브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 스토브가 칠면조를 굽는데 이 칠면조가 왜 이름이 칠면조입니까? 얼굴이 7가지로 변한다고 칠면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칠면조는 얼굴 색깔이 우르락부르락 변하고 또 얼굴 모양도 울퉁불퉁해서 참 더럽게 못생겼죠. 우아한 공작과 비교하면 저렇게 못생긴 새가 있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못생겼습니다. 이 뭡니까? 이 벼슬도 이상하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한번 보세요. 7가지 얼굴보다 더 많죠. 그래서 북한이 딱 칠면조라고 이야기한 트럼프의 비유는 매우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트럼프가 어느 날 칠면조가 다 익었나 하고 스토브를 열어보면 칠면조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너무 오래 익혀가지고 다 녹아버린.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날 칠면조가 없이 쓸쓸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켈리나 매티스쯤 되면 군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지휘관이 새로 온 사람을 수도 없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자, 저 사람 싹수가 있나 없나 딱 보면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밑에 있다가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 바가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차라리 빨리 던지고 나가서 저자들이 빨리 망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의회가요. 계속 만나고 있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선거 때 싸우지만 계속 만납니다. 물밑에서. 만나서 무슨 모색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찮은데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지켜보다가 안 되면 정리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 북한이 칠면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추수감사절 날 식탁에 트럼프 칠면조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거래의 달인이 어쩌다가 자기가 거래 대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